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슈테파니 크비터러, 이웃집 방문 프로젝트. 엄마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위한 달콤한 프로젝트, 이웃집 방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슈테파니는 독일 남부 출신으로 출산 직전 남편을 따라 베를린의 구동독 지역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혐오감을 경험합니다. 소도시 출신이었던 슈테파니는 혐오 문화를 경험하게 되며 충격을 받고 자신이 아기 엄마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기 엄마에 대한 혐오는 1970년대 이후 독일의 대도시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혐오의 대상이 되자 슈테파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혐오하며 살아가는 것도 혐오 대상이 된 채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혐오와 편견을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슈테파니에게 엄청난 용기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슈테파니는 공공장소, 쇼핑센터 등 많은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곳은 피했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만큼 사람들을 기피하며 유난히 수줍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불 켜진 창을 보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지 궁금했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벽 하나를 넘어선다면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호기심과 흥미로움, 그리고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선다는 두려움과 함께 이웃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200일 동안 케이크를 구워 들고 200가정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첫 방문을 앞두고 잔뜩 긴장한 채 모르는 집의 벨을 누르고 자신의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이웃집 방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몇 번의 거절을 당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워온 케이크와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방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슈테파니는 흥분과 성취감을 느꼈고,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유지시키기 위해 블로그에 이웃집 방문 프로젝트에 대해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다시 이웃집 방문을 시작하며 벨을 누르고 거절당하지만 슈테파니의 방문을 흔쾌히 맞아주며 함께 티타임을 가지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라는 이름의 이웃집 여자는 암으로 조기 퇴직하고 지금은 약초학에 빠져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중이었죠. 카타리나의 친절한 대접에 기분 좋게 방문을 마친 슈테파니는 이웃집 방문이 그렇게 험난하고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의 세계와 사연을 들으면서 물리적인 벽뿐만 아니라 마음의 벽이었던 선입견에 대해서도 점차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웃집에 사는 브리기테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40kg가 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연을 궁금해하지도 알려하지도 않은 채 그저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슈테파니는 브리기테의 말을 듣고 자신도 그랬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품고 있는 선입견을 떠올렸다. 그런데 이 왜곡된 생각을 내가 먼저 품고 있지는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멋대로 판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춰야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선입견을 마주하려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오히려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자신의 선입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집 방문으로 알게 된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매우 당황합니다. 구식 펌프 샤워기, 구멍난 복도, 낡은 식탁과 의자 등 슈테파니는 자신이 사는 공간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자 남편 톰은 우리는 그냥 우리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청년의 집을 방문하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방문하게 된 청년, 닐스의 집은 빈 맥주병과 쓰레기 봉투로 집안이 가득 찬 상태였고 무질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왕대비같이 절제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데
닐스는 온화한 태도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며 나를 매우 자연스럽게 대했다. 닐스의 그런 태도는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냥 우리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중요하다. 집이 어떻든 자신의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대하는 닐스를 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남편 톰의 말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이웃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태도를 보며 점차 자신이 가졌던 선입견을 돌아보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그날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의 이야기가 가장 중심이 되며 유일하게 중요한 주제가 된다. 주인공과 함께 주요 장면에 출연하는 일이 즐겁다. 하루가 지나면 그 주인공은 여러 선배 주인공과 같은 무리에 속하고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중요한 사연 가운데 하나가 된다. 나는 이제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선입견을 마주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자 자신의 선입견이 보이고 이웃들의 삶과 미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끔찍이 싫었던 태도조차 서서히 변화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태도와 도시에서 이웃이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내가 매일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행위도 즉각 친근감을 요구하는 행위 아닌가? 뺀질뺀질 웃으며 예고도 없이 불쑥. 그렇다면 내가 남의 집에 앉아 친근감을 강요할 때 나의 오지랖에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야 한다. 누군가에게 집은 번잡한 도시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지도 모른다. 내게 그런 장소에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어쩌면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소리 지른 일은 내 잘못인지도 모르겠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갑작스러운 친밀함을 요구하며 쉼의 장소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무례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데는 분명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가장 어려운 담력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나를 집 안으로 들인 사람이다. 내가 우리 집 문 앞에 찾아왔다면 나는 내게 들어오라고 할까? 슈테파니는 낯선 사람의 티타임 요청에 선뜻 시간과 공간을 내준 이웃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받아준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면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다가가는 것은 설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나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식은땀은 여전했다. 마리만 아니었으면 그냥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마리에게 보여줘야 했다. 초인종을 누르며 미소 띤 얼굴로 마리를 바라봤다. 내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딩동하고 울려. 하하, 참 쉽지? 내게는 그 일이 쉽지 않다. 어쩌면 아무도 쉽다고 말해주지 않아 그런지도 모르겠다. 문은 두드려도 된다고, 그러면 열릴 수도 있다고. 마리는 그 사실을 배워야 한다. 지금 배워야 한다.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이 아직은 설레는 일일 뿐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 때. 슈테파니는 이웃집 방문에 대해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언니와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웃집 방문으로 선입견이라는 벽에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며 새롭고 즐거운 관계가 이어집니다. 슈테파니는 매일 케이크를 들고 이웃집을 방문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사 후 이웃집에 인사하며 떡을 돌렸던 문화가 떠오릅니다. 서로에게 친밀히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것만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떡도 없고 방문할 용기도 없지만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보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웃으며 인사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슈테파니 크비터러 이웃집 방문 프로젝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